자, 공사 복소수 8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소수의 사칙 연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복소수? 복소수라는 건 a 플러스 bi 꼴로 쓸 수 있는 숫자 형태를 말하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수를 의미합니다 라고 했죠. 그 복소수를요,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할 겁니다. 우선 복소수끼리의 덧셈 뺄셈은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요, 복소수는 항상 계산 결과가 실수부 더하기 허수부 i꼴로 정리가 돼야 돼. 그 얘기는 뭐야?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정리하면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 땡땡 받아 적기 하겠습니다. 덧셈 뺄셈 땡땡.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자, 됐나요?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여기에서 실수부는요 A하고 요 C는요 전개해야 되죠.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랑 전개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C, 바로 이 부분이 순수한 실수부입니다. 그러므로 실수부는 실수부끼리니까 A 플러스 마이너스 C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허수부를 정리하려고 해요. 플러스 bi랑 이렇게 전개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di가 보여요. 즉 얘는 더하기 b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di만 해버리면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계산하면 됩니다. 좀 복잡해 보일지 모르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요런 얘기예요. 이런 식이 섞여 있으면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계산해서 마이너스 2,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계산해서 플러스 9i 끝? 요렇게 계산하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곱셈은 어떻게 풀면 되냐? 전개하시면 됩니다. 고민할 필요 없이 가볍게 전개. 자, 그래서 전개해 봅니다. 이렇게 곱하면 AC, 자, 이렇게 곱하면 ADI, 이렇게 곱하면 BCI,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BDI의 제곱이에요. 자, 그런데 i의 제곱은 항상 뭐로 바꿔놓아야 됩니까? 마이너스 1. 그러므로 얘는 마이너스 BD랑 똑같은 값이 되네요. 그럼 여기까지 계산한 다음에는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럼 마지막으로 나눗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요, B 혹은 분수는 사실 나누기 부호에서 유래된 기호입니다 라고 했죠. 얘는 3 빼기 4i 나누기 1 플러스 2i랑 같은 상황인데, 요런 구조의 식을 정리할 때는 어떻게 하냐? 땡땡 받았습니다. 분모의 실수하, 분모의 실수하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자, 그런데 우리 분모의 실수하 선생님이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가르쳤어? 앞 페이지에서 켤레 복소수끼리 곱해주면 분모가 실수가 될 수 있어요 라고 했죠? 그러므로 분모의 실수하 옆에다가 가로치고 켤레 복소수끼리의 곱셈 이용 가로 닫고, 켤레 복소수끼리의 곱셈 이용, 켤레 복소수끼리의 곱셈 이용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얘기는 뭐야? 여기에 있는 이 분수식의 부호 분자에 몇을 곱하면 된다? 1 마이너스 2i를 곱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분모의 실수하 처리해 보세요. 1 마이너스 2i를 분모 분자에 곱해서 답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시키는 이유가 있어. 선생님이 이거 한 문제 풀어드렸어요. 똑같은 문제로 앞에 배웠으면 해야지.
다 푸신 분은요 7페이지 하단에 있는 문제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7페이지 하단에 있는 문제랑 똑같거든요. 같이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분모에 실수하려면 분모 분자에 몇을 곱한다? 1 마이너스 2i를 이렇게 똑같이 곱해 놓으셔야 해요. 1 마이너스 2i. 자, 켤레복소수끼리의 곱셈 우리 배웠죠? 실수부의 제곱 더하기 허수부의 제곱이야. 실수부의 제곱은 몇이야? 1. 허수부의 제곱은 몇이야? 4. 그래서 1하고 4 더하면 암산하면 몇 나옵니까? 5 이렇게 나오겠죠. 반면에 분자식은요. 복소수끼리의 곱셈이므로 전개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곱하면 4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6i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4i 자 이렇게 곱하면 8i의 제곱인데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로 계산이 되니까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죠. 결국 5분의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i가 돼서 5로 약분해버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i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기초적인 산수에 해당되니까 잘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페이지 넘겨서 9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켤레복소수끼리의 사칙 연산의 특징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자, 여기에서 배우는 개념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Z1이라는 어떤 복소수하고 Z2라는 복소수가 있는데 얘 두 개를 우선 더했다? 더하고 난 다음에 뭘 했어? 발을 쫙 쳐서 그 두 개 더한 결과에 켤레복소수를 구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얘하고요. Z1의 켤레복소수 더하기 Z2의 켤레복소수는요. 항상 같은 결과를 가져요. 하나만 확인해보고 갑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3 플러스 2i라는 수가 있어. 그리고 여기에는 5 마이너스 6i라는 수가 있어. 그런데 내가 얘를 계산한 다음에 전체 켤레복소수를 취해보려고 해. 라고 하면 요 녀석은 몇이에요? 8 마이너스 4i인데 켤레복소수를 취했으니까 얘는 뭐가 될 거다? 8 플러스 4i가 될 거다예요. 근데 이렇게 계산한 거랑 3 플러스 2i의 켤레복소수 더하기 5 마이너스 6i의 켤레복소수를 해서 만들어진 3 마이너스 2i 더하기 5 플러스 6i를 계산한 결과 역시 8 플러스 4i가 될 거다예요. 계산한 다음에 켤레복소수를 치건 켤레복소수를 쳐서 계산하건 그 계산 결과는 항상 어떠하다? 같다라는 얘기를 선생님이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개념을 보면 Z1-Z2 전체 켤레복소수를 계산하건 Z1의 켤레복소수에서 Z2의 켤레복소수를 빼건 결과는 같다. Z1 곱하기 Z2의 켤레복소수를 구하건 Z1의 켤레복소수 곱하기 Z2의 켤레복소수를 구하건 결과는 같다. Z2분의 Z1 전체 켤레복소수를 구하건 Z2의 켤레복소수분의 Z1의 켤레복소수를 구하건 결과는 같다라고 이렇게 좀 정리해 놓도록 하자.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기 모두 다 사칙 연산에 대해서 모든 성질을 만족하는 되게 유치하고 쉬운 개념이에요. 자, 쉽다 보니까 애들은 이거 되게 유치하네, 엄청 쉽네?
그냥 이거 개념 알아 이러고 넘어가는데 개념의 용도는 모른 채 이 개념만 알아서 문제를 풀 수 없어요. 자, 이 개념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자, 이 개념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길게 나오면 짧게 끊어 풀라는 얘기이고 짧게 나오면 길게 붙여 풀라는 얘기이다. 길게 나오면 짧게 끊어 풀라는 얘기이고 짧게 나오면 길게 붙여 풀라는 얘기이다 라고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즉 이거예요. 문제 출제자가 길게 줘. 그럼 우리 풀 때 짧게 풀어야지 유리할 거란 얘기야. 문제 출제자가 짧게 줬어. 짧게. 그럼 우리는 문제를 풀 때 0으로 길게 붙여 풀어야지 이 문제를 좀 더 수월하게 풀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녀석과 한번 아래 문제가 나와 있어요. 요거 시간 드리겠습니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푸세요. 앞에 학원이 있어서 조금씩 늦는 거죠. 선생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나오면요. 지금 선생님이 말한 개념이 없는 학생들은 뭐라고 이 문제를 풀냐면요. 이 8개를 다 적어놔요. 어떤 식으로? 3 플러스 2i. 발을 쉬었으니까 3-2i를 곱해야겠다. 3-2i에다 1-i를 곱하고 3 플러스 2i에다 1 플러스 i를 곱하고 1-i에다 1 플러스 i를 곱해서 한 8개 막 쫙 해놓고 두 개 막 전개해서 문제 풀어야지 이러면서 난리를 쳐. 근데 이 문제는 그렇게 풀라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 보면은 짧게 바가 끊겨있지? 짧게 끊겨져 있는 문제의 본질은 뭐라고? 길게 붙여 풀라는 얘기이다. 그래서 우리는 뭔 짓을 할 거냐면 우선 빠르게 얘를 봤어요. 공통인수 누가 보입니까? 알파 바가 보이죠. 남은 찌끄레기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될 겁니다. 자, 남은 식 2개를 봤더니 공통인수는 베타 바가 되고요. 남은 찌끄레기는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정리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2개의 식을 보니까 공통인수 누가 보입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보이면서 알파바 더하기 베타바 이렇게 보이죠. 자, 이렇게 짧게 끊겨있는 녀석은 어떻게 풀 수 있다? 길게 붙여 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알파 플러스 베타에 바만 씌워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럼 정말 쉽지 않나? 자, 암산도 할 수 있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알파 플러스 베타 몇 나옵니까? 4 플러스 i 나오죠? 그런데 알파 플러스 베타에 바라는 건 앞에 있는 값에 켤레복소수잖아. 그러므로 뭐 하면 돼요? 4 마이너스 i 하시면 돼요. 켤레복소수끼리의 곱셈이네요. 암산도 가능하죠. 4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몇 되겠습니까? 17. 일일이 대입해서 푸는 게 편해? 이게 편해? 이게 훨씬 빨라요. 자, 짧게 나온 것을 길게 붙여 풀라는 얘기이다 라는 얘기는 바로 이런 개념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우리 이제 아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켤레복소수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이유는 허수는 되게 나쁜 수인데 켤레복소수끼리는 더해도 실수, 곱해도
실수가 나오기 때문에 켤레복소수가 중요한 겁니다 라는 얘기 했었죠. 자, 그러면 우리 아래 있는 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켤레복소수끼리의 계산이에요. 예를 들어서 x가 주어졌는데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 y가 주어졌는데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야. 조금 진지하게 봤더니 x하고 y는 서로 무슨 관계? 켤레복소수 관계예요. 허수부의 부호만 반대 켤레복소수 관계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켤레복소수를 어떻게 하래? 얘를 구하래요. 복잡하네? 이런 거 나와요. 그런데 켤레복소수는요, 뭘 이용한다? 그냥 여기에다 무식하게 저 복잡한 수를 일일이 대입해서 구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켤레복소수는요, 반드시 합과 곱을 구해 놓은 후에 이 문제를 푸는 습관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왜? 합해도 실수, 곱해도 실수가 나오니까. 그럼 계산해 보자. 켤레복소수끼리 합 계산해 보세요. 몇 나옵니까? 1이요. 1 나오지.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에서 1 나올 거예요. 자, 켤레복소수끼리의 곱 한번 계산해 보자. 그럼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니까 4. 분자는 켤레복소수끼리 계산하니까 1하고 3하고 더해서 4. 몇 분의면? 4분의 4 나오네요. 결국 xy의 값은 몇이다? 1이다. 여기까지는 따라가고 있나? 여기까지 쫓아갈까? 네, 됐죠. 그리고 얘를 구하래. 그럼 직접 대입하는 게 아니라 변형해야겠죠? 분수식끼리의 덧셈 뺄셈은 통분입니다. 그래서 통분했더니 xy라는 공통분모를 갖네요. 그리고 분자에 있는 식은 뭐가 된다? x의 세제곱 더하기 y의 세제곱이라고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와, 나 이거 세제곱 나오는 식 아는데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x 플러스 y의 세제곱씩 정리해보자. 시작! 앞에 있는 거 세제곱, 뒤에 있는 거 세제곱 모두 곱해줘. 뺏겨, 뺏겨 라는 이런 식 나왔던 거 기억납니까? 그러면 결국 여기에 있는 x의 세제곱 더하기 y의 세제곱은 뭐라고 정리할 수 있다? x 플러스 y의 세제곱 마이너스 3xy의 x 플러스 y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 좋았어. 얘는 이거보단 인수분해가 더 편하겠다. 그치? 인수분해로 풀어보자. 얘보단 인수분해가 더 편할 것 같아요. 얘 인수분해 써보면 인수분해 쓰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계산해야 되는구나. 그냥 갈게요. 네. 어쩌면 비슷비슷하네요. 얘나. 자, x의 세제곱 더하기 y의 세제곱을 우리는 x 플러스 y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xy의 x 플러스 y로 바꿔놓은 후에 대입할 거예요. xy는 1분의 1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1 곱하기 1. 답 몇 나오겠습니까?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직접 대입하는 게 아니라 합! 이런 걸 계산해놓고 대입해서 문제를 푼다 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페이지 넘겨서 다음 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요 개념을 빨리 눈으로 쓱 훑어보세요. 자, 선생님이 요거랑 되게 유사한 개념을 예전에 한번 가르쳤어. 무슨 개념하고 유사한지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개념하고 유사해요? 이렇게 생긴 개념 가르친 적 있는데 항등식이에요. 항등식. 기억나십니까? 항등식하고 매우 유사하죠. 자, 사실은요 항등식과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세 개의 개념이 있어요. 항등식, 복소수상등, 무리수상등이라는 세 개의 개념인데 무리수상등은 수학 하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우선요 요 녀석 보도록 할게요. 자, i가 허수 단위가 나오면요 반드시 ABCD는 허수가 돼서는 안 돼요. 즉 ABCD는 허수의 반대인 무슨 수가 되어야 된다? 실수가 될 때만 복소수 상등을 쓸 수 있어요. 만약에 ABCD가 실수라는 전제 조건이 붙지 않으면
얘는 절대로 복소수 상등을 쓸 수 없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복소수 상등 이러면 사람들은 허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조건에 있어서는 허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수 조건이 훨씬 더 중요해요. 자, 그러면 보도록 하자. A 플러스 BI가 0이어야 된대. 상등 서로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0은요 유리수입니까? 무리수입니까? 0은 유리수야? 무리수야? 유리수지. 맞아. 자, 얘가 유리수기 때문에 아우씨 이거 BI가 살아있으면 안 되는데 아이를 죽여버려야겠다. 그죠? 등식이 성립하려면 허수 부분이 없어져야 되잖아.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B가 몇이 돼야 됩니까? B가 0이 돼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남은 식 그대로 부르면 A는 0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두 번째 식 A 플러스 BI랑 C 플러스 DI랑 같으려면 우선 허수부끼리 같아야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실수 부분끼리도 같아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요 여기 있는 내용 한번 채워보도록 하자. 요 위에부터 읽어볼까? 시작! 복소수 상등의 성질을 결과적으로 보면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끼리끼리 같다라고 정리될 수 있지만 그보다는 내용적인 측면이 훨씬 더 중요하다. 복소수 상등은 내용적으로 누구를 죽인다? 아이를 죽인다라고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죽인다라고 적어놓으십시오. 자, 그리고 아래 네모 박스를 읽으며 채워보도록 합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자변, 우변 중 어느 한쪽에 아이가 있을 때는 그 앞에 개수를 0으로 만드는 것이 아이를 죽이는 작업이고 좌변, 우변 모두 아이가 있을 때는 개수를 같게 만드는 것이 양쪽에 있는 아이를 죽이는 작업이 된다. 단! 죽일 때는 몰아넣고 죽인다. 단! 죽일 때는 몰아넣고 죽인다.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래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시간은 3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십시오. 짧지? 좀 더 드릴게요. 풀어보세요. 쉬운 문제니까. 답 내신 분은 답을 외쳐주세요. 답은? 32. 아니에요. 답은 16 정답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일 먼저 내려야 될 판단은 이거예요. 얘를 보면서 어머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이라고? 아, 미지수 2개를 구하라는 거구나. 미지수 2개를 구하려면 문제 속에 식 2개 있으면 되게 좋겠다 했는데 식이 몇 개밖에 없어요? 부족해요.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때 무슨 생각을 한다? 아씨, 이거 일반적인 연립방정식 문제가 아니라 개념이 뭔가 더 추가가 되어 있겠구나. 그런데 문제를 봤더니 문제 속에 뭐가 보여요? 아이가 막 보여요. 아이와 더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조건, 무슨 조건이랬어? 실수 조건. 와우, 아이가 보이는데 여기에 실수 xy가 있으면 여기에서 아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실수 맞네. 우리는 이때 무엇을 이용할 수 있다? 복소수 상등을 이용할 수 있다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건요. 복소수 상등, 무리수 상등, 항등식이라는 개념은 누구를 죽인다라는 개념이어서 되게 심플해 보여요. 되게 유치해 보일지 몰라요. 근데 유치하긴 하지만 엄청나게 파워풀해요.
무리수 상등 같은 경우는 식 하나 가지고 등식 하나 가지고 미지수 100개도 구할 수 있어요. 항등식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복소수 상등이 수준이 낮아요. 복소수 상등 같은 경우에는요, 예, 안타깝지만 식 하나를 가지고 미지수 2개까지 구할 수 있어요. 어쨌든 대단한 거예요. 왜? 미지수 2개인데 식 2개 없이도 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자, 그러면 우린 얘를 이제 와우, I 보이고 실수 조건 보이고 미지수의 개수보다 식이 확실히 부족해. 이 상황은 복소수 상등이야 라고 판단을 내렸으면 I를 죽여야겠다 생각해야 되죠. 그런데 I가요, 다 집마다 여기저기 막 집집마다 들어가 있네, 구석탱이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야, 우선 몰아넣고 죽이려면 몰아넣고 가되니까 집 밖으로 나와! 라고 외쳐줘야겠죠? 집 밖으로 내보냅니다. x제곱 플러스 xi 더하기 y의 제곱 플러스 yi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i는 0이라고 적어놓고 밖으로 나왔으니까 이제 죽여버릴 애들을 몰아넣으셔야 돼요. i로 묶여있는 녀석을 몰아넣으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4i 이렇게 되겠고, 남은 찌끄레기 식은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8은 0이라는 식이 돼버렸습니다. 복소수 상등은 i를 죽여야 되니까 얘가 몇이 돼야 돼? 0. 그리고 얘는 남은 식 그대로 부르니까 0이 나와야 돼요. 즉 결론은 뭐냐면 x 플러스 y의 값은 몇이다? 4이다.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의 값은 몇이다? 8이다 라는 예를 가지고 얘를 풀어보세요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는 한번 아까 안 해본 인수분해로 해볼게요. x 플러스 y의 x의 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의 제곱 요렇게 계산하면 되죠. 뭐 합도 보이고 제곱의 합도 보이는데 뭐가 안 보여? xy가 안 보여.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요 두 개를 이용해서 xy 만들어 볼 겁니다. 즉 x 플러스 y의 제곱은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2배의 xy인데 얘를 계산하면 16, 얘는 8 더하기 2xy라고 나왔어요. xy 자리에 몇 들어가면 똑같은 등식이 나오겠습니까? 4. 그래서 이제 게임은 끝났습니다. x 더하기 y는 4고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8인데 마이너스 xy 자리에 4를 대입하면 되겠구나. 그러므로 답은 몇이다? 16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필기하시기 바랍니다.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이제 페이지 넘겨서 11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페이지에 나오는 개념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11페이지에 나오는 개념 중에 1, 2, 3, 4는 중학교 때부터 고3 때까지 나와요. 그리고 5, 6, 7, 8에 밑에 보강 4개 있죠? 총 아래 나와 있는 8개는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대학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 문제 여기저기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명 부호 판단하기예요. 자, 우선요. 중학교 때 배웠던 아주 유치하고 쉬운 4개부터 보도록 하자. 내가 어떤 수학 문제를 푸는데 수학 문제 뜬금없이 xy가 0보다 클 때, xy가 0보다 작을 때, x분의 y가 0보다 클 때, x분의 y가 0보다 작을 때 이런 표현이 툭 하고 나와 있네? 그럼 이 표현은 나에게 뭔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뭔지 알아야 돼.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x와 y의 부호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xy가 0보다 크다는 건 xy의 부호가 어떻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서로 같은 부호란 얘기예요. 즉 x가 플러스면요. 이 부등식 만족시키려면 y도 플러스가 나와야 돼요. 혹은 x가 마이너스면 y도 마이너스가 나와야 가능하겠죠. 즉 얘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다? x, y는 서로 같은 부호라는 얘기를 이렇게 돌려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앞에 나와 있는 저 녀석과 동치관계의 식을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x가 0보다 크면 y도 0보다 커야 해. 혹은 x가 0보다 작으면 y도 0보다 작아야 돼. 저 짤막한 표현은요. 사실 수학적으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요. 자,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 것과 똑같은 표현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3번이에요. 학자들이 문제를 냈는데 1번 애들이 너무 잘하네? 그래서 3번 꼬아버린 게 3번이에요. 근데 똑같습니다. x분의 y라는 분수식이 0보다 크려면 x가 플러스면 y도 플러스, x가 마이너스면 y도 마이너스.